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데이터를 하나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암호화폐 뉴스를 접하는 채널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죠. 그만큼 내용들이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코인을 어떻게 버는가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하버드 대학교,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전 세계 학부모들의 꿈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이 발표 자체 하나가 의미가 크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매개체인 대학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이 오네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걱정하시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가격들이죠. 더 이상 또 이야기를 하면 매수를 유도하는 발언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업로드를 못했어요. 지금 제가 팬딩 멤버십 채널에서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광주, 서울, 부산,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점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2분 정도 온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저녁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부부 동반으로 오신 분도 계셨고 30대 분도 계셨고 그런데 거의 제가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영상의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경기도, 서울권이 많았고 그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빨린다 그러죠. 에너지가 쭉 빨려가지고 수원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그냥 떡실신이 돼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물론 저에게 많은 걸 뭔가 물어보시고 듣길 원하시지만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30대 한 분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어쨌든 이상한 코인 타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코인들 너무 많다. 눈먼 자들의 돈을 탐내는 곳들이 너무 많다. 어쩌면 그 영상 위주로 영상 제작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또 이상한 곳에서 꽤 많은 돈을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고 했는데 제 영상을 듣고 마음을 많이 잡으셨다고 해서 참 뜻깊었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 암호화폐 시장이 나쁜 놈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느낀 게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했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서부 개척 시대와 똑같아요.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드넓은 평야에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내 땅이라고 영역 표시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 기름진 땅과 물을 찾아서 먼저 가서 땅에 깃발을 꽂긴 하지만 그분만 꽂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꽂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쟁이 생기겠죠. 싸움도 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규제되지 않음을 틈타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 땅이야 말로 그냥 꼬셔서 그런 소비자들의 돈을 피와 땀이 묻은 돈을 너무나 쉽게 갈취죠.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욕심이죠. 욕심. 과연 그런 일이 내게도 생길까? 그런 일이 내게도 생길 거야. 일확천금이 내게도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야. 이번이 그 기회야 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라는 걸 알아버리고 현타 그 이상의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죠. 그렇게 주구장창 제가 1년 내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바른 코인에 타고 있어라. 일을 하는 코인에 타고 있어라. 그 어떤 암호화폐 CEO든 신념이라든가 도덕성이 없으면 그 코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소식은 들으셨죠? 꽤 많은 분들이 아마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인 사라졌습니까? 지금 700원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위믹스 코인을 계속해서 봤어요. 아주 그냥 투자자들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2,400원대에서 떨쳐가지고 거의 사라질 것 같이 수직 낙하를 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손절 라인은 제 생각에는 73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상장 페이지가 12월 8일 날 되지만 그 와중에도 그 회사 대표 위믹스 고래들은 장난질을 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던지고 나니까 또 오르더라. 오르는 것 같아서 또 손절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탔더니 또 떨치더라. 환장을 하죠, 환장을.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길래 또 던졌더니 또 올린다. 그지 같은 장난질을 칩니다. 12월 8일이지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분명 상장 페이지 빔은 한 번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던지지 않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장 페이지 빔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나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회사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본인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모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리플을 조금 던지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듣고 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를 접었다고 하니까 참 저로서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나마 제 영상을 보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산에서 그분을 직접 이렇게 뵙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주구장창 XRP에 대해서만 1년이 넘게 매일 업로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코인을 언급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규제 후 명확성을 띠게 되고 틀이 잡히게 되면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FTX 사건이 꽤 큰 이슈지만 비트코인이 얼마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오를 놈들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오를 놈들이 오르고 있다는 건 시총이 낮은 잡코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가격이 굉장히 짱짱하다, 저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괜찮죠. 방금 살짝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격에 대해서. 어쨌든 안산에서 경기 지역 번개를 또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 뵀던 분들이 또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신념을 갖고 싶은 생각들이 크겠죠. 어쨌든 그 여파로 제가 어제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자, 어쨌든 잔소리가 좀 심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왜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될까라고 논문을 썼을까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비호감에서 호감형으로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됐는데 도움을 받았던 계좌가 암호화폐였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지만 어쨌든 국제 제재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됐다. 이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암호화폐로 전환이 됐다. 러시아는 심각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구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 존재의 이유죠. 어쨌든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었다. 은행이 무너져도,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을 피해서 또 다른 탈출구가 있다는 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금융 제재에도 거래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자 암호화폐의 존재의 이유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들, 달러 찍기 놀이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국제적 제재 그리고 재정적 파탄의 완충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놀랐죠. 러시아 금융 제재를 보고 미국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많이 느꼈고,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말이 많았죠. 어쩌면 우리도 러시아 같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두려움이죠. 그거는 패권 국가에서 그들이 유통을 하는 달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버리면 어마무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버드대 논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각국 중앙정부에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쩌면 미국 달러를 찍는 소리를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버리죠.
비트코인 표준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석유 달러 시스템. 최근 들어서 달러를 기피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석유를 금으로 거래하고 싶은 나라들도 많고, 이런 현상들이, 이런 징후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그리고 너무 많이 프린팅이 돼버린 미국 달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석유 달러 체제와 미국 주도 패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발표가 어쨌든 전 세계적 이슈죠.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비드 19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돈이 필요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댔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뿌렸던 달러를 지금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순삭하게 만들고 있죠. 소멸되게 만들고 있죠. 회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란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지금 죽겠다고 난리죠.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신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너무 내가 내 호주머니 속 경제만 걱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알기 위해선 미국 경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라울 파월 XRP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사랑하죠. 그런데 지금 라울 파월이 또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XRP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업비트나 비썸에 있는 코인들이 그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겠다는 일을,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블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제가 서두에도 번개 이야기를 했지만, 번개에 나가서 구독자분들을 뵈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들이 하겠다는 데이터가 지금 블록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만약 그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상태에서 블록이 데이터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쩌면 과부하, 입력 오류, 결제 대기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블록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은 되겠지만 거짓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이 괜찮다, 어떤 코인이 괜찮더라 가보지도 않고, 그 회사 대표와 통화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 ODL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용 사례를 남기고 있죠.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만 보면 된다. XRP만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죠. 근데 거래의 도구를 완성시켰다. 고속도를 뚫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집어넣든 NFT를 넣든 디파이를 넣든 모든 게 가능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백서를 내놓고 상장을 시켜놓고 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건 암호화폐 관계자, 회사 대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채택이 돼서 특정 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면 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까 먼저 거기서 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거의 90%가 넘는 코인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갈론만 간다, 엄청난 테스트를 한 놈들만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결국 다 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회사의 대표들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고 그냥 다 던지고 먹튀할 것이다. 그런 코인들이 계속 아마 생겨날 겁니다.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치 코인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울 파월이 XRP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투자자들은.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누가 만들었는가를 체크합니다. 뭐 어디 페이스북에 있던 개발자가 나와서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개발자가 나와서 만들었다. 그거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진짜 걔가 맞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청소를 하신 분인지, 매점에 계셨던 분인지, 식당에서 근무를 했던 분인지 체크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위험한 동침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야, 이런 거에 현혹되고 있다는 거죠. 오직하면 라울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겠다고 달라드는 코인 뿐입니다. XRP 레저의 기본 토큰인 XRP는 국경 간 지불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통화이다. SEC 와우 소송이 끝나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XRP는 실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XRP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축구를 하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퇴근하셔서 태극기는 들지 마시고 치킨 다리 정도 들고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시자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